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도리스 메르틴지엄, 배명자 옮김,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아비투스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습관보다 강한 아비투스의 힘,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즐기고 생각하는 것인가?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이 아비투스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즐기는 모든 것,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든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아비투스만 바꾸면 된다. 찰나의 태도부터 평생 쌓아온 지식과 인맥까지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자, 이제 그 아비투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킨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뇌종양 환자,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인, 다른 모든 선수가 체념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결승골을 넣는 축구선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이다. 모두가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용감한 행동의 아비투스가 상류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다. 강인한 성격이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정상 리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좋다.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양육 과정에서부터 유리하다. 친구들과 종종 다툼이 있고 학교 성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기회를 얻는다. 거절 견디기, 실수 해결하기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일을 엉망으로 망쳤더라도 스스로 돕는 법을 배우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 대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동행자가 필요하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없으면 예상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캐나다 아이스하키계의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이다. 흥미롭게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주로 최고의 회복 탄력성이 드러난다. 상류층의 탄력성은 성공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 압박의 결과이다. 하류층 탄력성은 더 이상 바닥을 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중산층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 정상에 있지도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더 높은 것이 바로 눈앞에 떠 있을 때나만 안락한 구역을 떠난다. 그렇지 않을 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다는 감정이 앞선다. 이런 생활 조건에서 이것저것 재고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조심성은 난파와 창피를 막는다. 하지만 기회를 인식하고 위기를 무릅쓰며 성장할 가능성을 빼앗긴다. 야심이 가능성을 만든다.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다. 매우 어려운 직책이긴 하지만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왕가로 통한다.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오래전부터 그의 사고에는 케네디가 사람들은 결코 2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각인되어 있었다.
당신은 케네디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이다.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배운 사람이라면 케네디의 발언이 거의 과대망상처럼 들릴 것이다. 반면 대를 이은 기업가 가정에서 자랐으며 케네디의 자신감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은 보고 배운 것에 따라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다. 안목을 넓혀라. 지도하라. 당연히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아라. 이런 요구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오만처럼 보인다. 어릴 때부터 야심찬 목표를 매일 가정에서 들어왔다면 삼시세끼만큼 당연한 일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최정상에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이런 확신은 성공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심리 자본이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니다. 성공 확신이 능력을 통해 실현되지 않고 오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성공 확신은 필요하다. 성공의 원동력인 대담성과 자주성은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심리학 협회에서는 무엇이 성공 확신을 키우는지 연구하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잘 될 거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코를 박고 넘어지면 창피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은 상류층이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중산층이 하류층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므로 대담성은 성격보다는 자원의 문제이다.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는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누군가 환상적인 파티를 열고 특별한 포도주를 따고 유명한 상을 받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살면서 도움을 준다면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은 존경과 감탄을 받아 마땅하다. 자신의 성과를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지 오래더라도 말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채 중얼거린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야. 상금이 너무 적어서 써볼 곳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 당장 멈춰라. 반대로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만족감을 길어 올리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인다. 시인 칼린 지브라는 철학적으로 말했다.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관대함은 누구나 보일 수 있다. 관대하면은 여러 면모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관대하다.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문화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격식이 필요한 지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몸에 익혀둬야 한다. 교양 있는 태도는 5세부터 예절을 익혀야 하는 곳에서 가장 잘 배운다. 이를테면 식탁, 마트, 택배기사를 대할 때 등 식사도구 능숙하게 다루기,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기, 실수 이면을 고려하기, 명료하게 발음하기, 낯선 사람과 통성명하기, 손끝이 간지럽더라도 스마트폰 무시하기,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이름 기억하기, 서비스 제공자에게 친절하기. 가능성은 끝이 없다. 훈련의 보상으로 조만간 좋은 습관이 몸에 밴다. 자신을 통제하고 남모르게 고치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진다. 자연스러움은 자신감 아비투스가 생겼다는 증거이다. 자신감 아비투스가 새로운 본성이 된다. 어느새 당신은 유년기부터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 있다. 소탈해 보이는 기술.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사회학자들이 정리했다. 첫째, 조용한 부.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난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교육 수준이 높은 탑 클래스 환경의 자아상과 모순된다.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 상승자만이 화려한 초대장, 유명한 로고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쓴다.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브루디웨는 아비투스를 뇌뿐만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재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반으로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 용량을 아낀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자아는 처음의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 괴테가 이미 알았듯이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그러나 무엇을 매력적으로 여기느냐는 완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트럭 운전사와 광고 기획사 팀장은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취향, 각인, 주변의 요구로 생긴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계속 선순환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의식이 높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도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관객을 매료시키고 스스로 빛난다.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렇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며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까지 더 많이 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건장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지휘권을 넘겨받으면 주가가 오른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긍정적 경험이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자율성, 자주성을 강화한다. 경제적 성공도 콧대가 높은 사람이 이룩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임을 드러내고 품격을 높인다. 새로운 환경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과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업무 얘기를 적게 하라. 특정 수준부터는 전문 지식의 통달이 가치를 잃는다. 사회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는 전문 역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소속과 전체를 보는 안목이 훨씬 더 중시된다. 이런 안목은 스몰 토크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논하는 대화에서도 당신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한다. 설명을 적게 하라.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할 때 당신은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인가? 더 높이 올라간 뒤에는 조금 물러나 있기를 권한다. 산소가 희박해지는 고지대에서는 대부분이 웬만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 긴 설명은 지루하다. 남자가 여자에게 쓸데없이 세상을 가르치려 하는 이른바 맨스플레인도 여기에 속한다.
폭로를 적게 하라. 엘리트는 사생활을 지킨다. 그들에게 새로운 접근은 친숙한 사람들과의 편안한 교류를 해칠지 모르는 위험을 뜻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이 아주 무겁다는 신호를 보내라. 남의 험담을 절대 하지 말고 유명인과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름을 들먹이지 말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경솔하게 전달하지 마라. 호의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고상함을 준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어 크게 인정하는 태도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결속력을 다집니다. 또한 자신과 상대방의 자기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분위기를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도로테아 아시이와 도로테 에이티가 특히 이를 강조한다. 상류층에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태도가 당연시되지만 이런 태도가 애석하게도 모든 계급에 있는 건 아니다. 하류층에서는 종종 슈바빙 지역의 속담이 잘 들어맞는다. 욕하지 않는 것이 큰 칭찬이다.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중간 아비투스는 멀리 가지만 모든 것에 가지는 않는다.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도약하기 위한 사고 및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익숙한 행동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유리천장을 들이받아 자기 자신만 소모한다. 큰 야망은 아비투스의 명확한 변화를 요구한다. 정신, 문화, 지식, 돈, 신체, 언어, 관계 7가지 자본을 많이 가질수록 큰 야망을 실현하기가 더 쉽다. 새로운 환경에 안착하려면 옛날 코드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세계의 아비투스와 더 높은 세계의 아비투스가 지닌 차이를 거의 인식하지 않는다. 다음의 개념 대조가 그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이다. 상승과 도약, 성과 추구와 성과 우위성, 분주와 여유, 자기 홍보와 자기 확신, 비격식과 격식, 최고의 선택과 맞춤, 예측 가능성과 창조 욕구, 연결과 정박, 기회 잡기와 별 따기. 어느 쪽이 당신과 더 관련이 있는지는 당신의 현재 위치에 달렸다. 하류층 출신의 졸업생은 우선 중산층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미 상류층과 관계를 맺는 중간 관리자는 점점 더 최정상 리그의 코드에 자신을 맞춘다. 상승 대 도약. 계급 상승자라는 단어는 낙인을 찍는다. 나는 계급 상승자의 딸이다. 독일 작가 다니엘라 드레셔는 자신의 사회적 출신에 대해 말한다. 나는 계급 상승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계급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더 높은 계급으로 상승하고자 한다. 어쩌면 도약이 더 나은 단어일까? 아니면 돋보이기? 우아하게, 조용히, 자연스럽게.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계급 상승자라는 단어와 연결된 멸시의 평가들을 단번에 없애기로 하자. 성과 추구와 성과 우위성. 성과는 중산층과 최정상 리그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된다. 중산층은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고 일부는 막대한 노력을 각오한다. 성공한 상류층은 자신의 우위성을 확신한다. 상류층은 자산, 명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당연한 일로 인식한다. 이 지점에서만큼은 자수성가 백만장자와 상속자 백만장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분주와 여유. 몸이 사회적 지위를 말해준다.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소속감을 느끼는지 신체에서 알 수 있다. 안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목소리와 몸의 이완이다. 중산층은 자신을 입증해야 하고 보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지만 상류층은 일상의 사소함과 반대에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들의 태도는 표범을 상기시킨다. 심드렁하게, 느긋하게, 우아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재빨리 행동해야 할 일이 생기는 즉시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 홍보 대 자기 확신.
크고 넓은 중산층에서 회색지들은 기회가 없다. 자기 홍보는 성공의 열쇠이다. 시장 가치 올리기, 프로젝트 발표하기, 주목받기, 경쟁자 떼어내기. 반대로 상류층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평판을 중시하고 고상한 겸손을 보인다. 자기 풍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절제된 표현, 자선, 관대, 그리고 아주 편안해 보이는 복장. 그 뒤에는 최정상에서는 선봉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대화하고 발견하고 부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격식과 격식. 중산층은 실용성, 기능성을 중심에 둔다. 분별 있는 매너와 직설적이고 명확한 언어, 그리고 의무적으로 양복을 입는다. 그러나 중산층은 불필요한 격식을 싫어한다. 최정상 리그의 생활 양식은 다르다. 상류층은 형식과 고상함으로 자신을 구별짓는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잘 관리된 음식, 외교적 언어, 문화생활, 섬세하게 다듬어진 사교 방식,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것이 중산층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고의 선택과 맞춤. 채용에는 표준이 있다. 능력이 뛰어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연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중간 관리자까지는 그렇지만 최고 경영자를 뽑을 때는 다른 표준이 적용된다. 물론 최고 경영자 후보에게도 높은 인격적, 전문적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코드가 맞느냐가 결정적이다. 공통된 관심사, 경쾌한 발걸음, 접근법과 가치관의 유사성, 어느 쪽 선별 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느냐를 두고 다툴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지원자와 후보자에게 최고를 뽑았다는 암시를 주는 데 있다. 최정상 리그의 아비투스에 익숙한 사람만이 코드를 이해한다.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1등이라는 감정이 결정타이다. 예측 가능성과 창조 욕구. 중산층의 권력은 제한적이다. 그들은 계급 상승 의지가 강하지만 늘 계급 탈락을 두려워한다. 중산층은 실수, 역풍, 부당함을 막기 위해 표준, 정상, 세부 내용, 분석, 투명성에 많은 가치를 둔다.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고용된 입장에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생 설계에서는 안정과 보장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실수와 퇴보를 막아주지만 더 큰 성공을 방해한다. 상류층은 높은 자본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행동하고 종종 경계를 넘으며 더 많은 것을 획득한다. 연결과 정박, 스몰 토크, 단톡방, 소모임, 조용한 실내에서는 경력을 쌓을 수 없고 인맥이 삶을 수월하게 한다는 사실을 중산층은 알고 있다. 연결망은 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다. 같은 분야, 같은 전문 영역, 같은 수준의 이웃. 그들은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철저히 분리한다. 그러나 최정상 리그에서는 관계망이 더 다양하고 더 얽혀있고 더 국제적이다. 미슐랭 셰프, 에너지 기업 이사, 장차관, 라이프니츠상 수상.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축제와 성공을 같이 축하한다. 직장생활과 사교 모임이 서로 섞인다. 같은 비행 높이에서 패거리를 뛰어넘는 관계망이 형성된다. 기회잡기와 별따기. 중산층은 상류층의 생활 양식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쌍방향 소통의 온라인 강좌가 세계 최고 대학에 접근할 기회를 준다. 미술관이 가이드와 워크숍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깨운다. 대학 교수가 자기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라고 제안한다. 엘리트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다. 16세에 벌써 한 자릿수 핸디캡을 달성한다. 교육으로 유아와 템페라의 차이를 알 수 있지만 예술 안목이 있는 부자들은 시장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작품들을 미리 수집한다. 당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위해 노력하든 계급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비투스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가족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당신뿐인가? 몸에 밴 특유의 분위기가 우아한 해결책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서 일하는가? 최정상으로 가는 좋은 길에 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드는가? 최정상의 인물들과
같은 높이에서 활동하고 자기 개발에 끝이 없음을 깨닫는가?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어떤 야망을 품었든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꼭 실현하길 바란다. 습관보다 강한 아비투스의 힘.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